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이종구 수장입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장에서 이슈화된 인기 있는 종목, 즉 실적 개선주라든지 정북 정책주 또는 현 장세 흐름에 맞는 테마주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은 매일 나오는 종목 뉴스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만 잘 해도 수익 내기가 크게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뉴스 특징주 재료 노출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으므로 심리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언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이밍 기법은 동영상 맨 뒤에 링크를 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종목 뉴스와 리포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한 15종목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요. 단독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에 13조 투자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연기 바이오주 영양 제한적 나왔죠. 다음은 경기 파주소 아프리카 돼지 열병 네 번째 발생. 그래서 사료주 돼지 열병 확산 때문에 일제히 급등했죠. 다음에 이제 삼성 SDI 2020년 전기차 매출 증가 본격화해서 대신증권 나왔죠. 셀트리온,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시점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충남 아산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아산 탐정 액정 표시 장치, 그러니까 LCD죠. 생산 라인을 퀀텀 닷 발광 다이오드 QLED라는 라인으로 교체할 계획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합 중인 LCD에서 QLED로 한층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또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주력도 LCD에서 삼성의 QLED와 LG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기사 중 보면요, 요 우측의 하단에 있죠. 국내 기업을 제치고 LCD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BOE를 포함한 중국 기업은 잇따라 10.5세대 LCD 공장 가동을 늘리고 있다. 반면 국내 기업 주력 생산 라인인 8.5세대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LCD 부분은 이미 중국한테 침탈을 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LED 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3조 원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기사가 나왔을 때 살펴봐야 되는 것이 관련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판단이죠. 좀 대표적인 걸로 덕산 네오로스와 SFA로 말씀을 드리는데, 덕산 네오로스는 OLED 소재 업체고요. SFA는 장비 업체입니다. 뭐 핵심 상승 논리는 둘 다 비슷합니다. 중국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6세대 OLED 생산 라인 확대, 중국 정부가 공장 건설에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요 업체들이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올해 하반기에 OLED 생산 라인 투자 확대로 수혜 기대되죠. 뭐 판매 단가 상승 전망, 삼성전자 중저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리즈에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되면 기존 로우엔드 물량이 미드엔드로 레벨업 전망이다. 그래서 실적은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전망이고요. 그리고 S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까 만들어 장비 업체죠. 하반기 신규 수주 큰 폭 증가 전망, 상반기에 4,700억 수준 현재 수주가 하반기에는 2배 증가, 한 1조 원 규모. 특히 이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 하반기 6,300억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OLED 설비 투자 사이클이 3년 만에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수혜가 전망된다. 2016년과 17년 사이에 중소형 OLED 설비가 15조 원 투자 시 주가가 57% 상승을 했다. 요번에는 아까 말한 대로 로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3조라고 했죠. 13조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전기차 배터리
신규 공장을 확대하면서 관련 물류 시스템 수주가 증가할 전망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탕정의 13조 투자에 대한 수혜 종목으로 덕산 네오록스와 SFA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가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지금요 200원 상승한 21,850원이죠. 오히려 아침에 시가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아침서부터, 그러니까 플러스 뭐 한 650원인가요? 한 650원 상승해서 출발해서 23,000원까지 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오히려 갈수록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음봉이 발생하고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있다. 거래량도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4분인데 거래량도 벌써 50만 주 가까이 되죠. 49만 6천 주.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다.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윗부분에서 아까 23,000원까지 갈 때 거래량이 얼마나 크게 실렸는지, 오전에 아침에 시가에서 23,000원까지 올라갈 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진 부분이 있죠. 이대로 오늘 마감이 된다면 조금 매물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뭐 어제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어제 우리가 진단했던 종목이 LIS인가요? 그렇죠? LIS죠. 중국 대주주가 중국 회사로 넘어갔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것도 이제 OLED 관련주였죠. 그러면서 덕산 네오록스와 그리고 SFA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지만은 상승폭을 크게 둔화시키고 있다는데, 일단은 재료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재료라든지 실적 호전,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일부 물량이 출회가 돼서 상승폭이 둔화는 되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록스 일단은 오늘 내일은 아마 밑꼬리, 내일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특히 아침에 윗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매물이 나온다. 하지만 긴 흐름상으로 뭐 저는 길어야지 뭐 하루 이틀 조정밖에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위치가 내려와서 뭐 21선까지 내려와서 다시 재차 상승하기보다는 짧은 조정을 올라갈 거다. 그것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급적으로 봤을 때 덕산 네오록스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가 더 많다, 매수보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걸 지난 9월 초반에 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여력이다. 단순히 타이밍적으로 오늘과 내일은 아니다. 오히려 내일 장 후반이라든지 모레 아침에 조금 하락해서 뭐 21,000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SFA죠. SFA는 오히려 마이너스 나옵니다. 이 종목도 플러스권으로 출발해서 플러스 900원에 출발해서 거의 뭐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죠? 43,000원에서 45,000원, 플러스 2,000원까지 나왔다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700원이 한 1.6% 하락을 내고 있죠. 한번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이 어디서, 이것도 오전에 덕산 네오록스와 같이 오전에 크게 물량을 털리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오늘은 데미지를 입는 그런 날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은 필요로 하다. 하지만은 최근에 수급적이라는 면으로라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실적 호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OLED 투자라든지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향후 실적은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SFA 뭐 긴 흐름상으로는 추세적으로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 오늘 물량은 좀 크게 두들려 맞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해서요. 일단은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다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되, 단순히 신규를 매수를 노리는, 그러니까 오늘 탕정이 1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삼성전자의 호재성 재료에 의해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니다. 그러면요,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봤던 위에 나온 종목의 뉴스 특징주 기사를 장이 열리기 전인 9시 이전에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이 있죠. 오늘 하한가 들어간 헬릭스미스에 대한 겁니다. 헬릭스미스 임상 3상 연기 바이오주 역량 제한적. 기사 내용을 보면요, 헬릭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연기됐지만 바이오 섹터 내 다른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죠.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전일 헬릭스미스는 엔젤시스 임상 3상 결과가 1차 평가지인 3개월 통증 감소 효과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유약근 환자 일부의 혈액에서 약물인 엔젤시스가 검출되고 엔젤시스 투여군 일부 환자에게서 약물 농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을 발견해 플라시보, 즉 유약과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최종적인 임상 3상의 결과 발표는 두 번째 임상 3상 수행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나쁜 소식이죠. 이번 주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연기됐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이 대표가, 이 헬릭스미스의 대표가 얘기했듯이 통계로만 보면은 임상 3상이 실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NH투자증권에서 기업 설명회를 가졌죠. 이 기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IR은 여기 크게 세 가지다 했어요. 우측 하단의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현 데이터만 보면은 임상 실패다. 두 번째가 오류 가능성 환자 배제 시 유효성은 입증된다. 세 번째는 향후 3-1 데이터를 참조한 3-2상 신속 추진을 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자, 무조건 악재입니다. 올해는 바이오주에 대한 악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것이 신라젠의 임상 3상 실패죠. 그리고 인보사 사태도 있었죠. 그리고 HLB 사건도 있었죠. 아무튼 올해 유난히 바이오주에 대한 고난이 상당히 심한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 지금 하한가입니다. 51,400원 하락한 12만원입니다. 지금 거래량이 6만 주인데 하한가 잔량이 470만 주 쌓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신라젠을 떠올 수밖에 없죠. 신라젠이 임상 3상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5만원에 있던 것이 15,000원대로 급락했었죠. 그것이 자꾸 떠올리는 생각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실패는 아니고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하한가는 멈춰주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거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듯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수급을 보죠. 누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개인입니다. 어제도 76,000주 매수했죠. 53,000주, 95,000주, 57,000주, 10만주, 8만주, 14만주,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하고, 그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실패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은요, 헬릭스미스 악재는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재가 주가에 바로 크게 반영이 되면서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에도
지금 팔고 싶어도 하한가 잔량이 470만 주로 전혀 팔리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하고 과연 내일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올라올 때 파느냐가 관건입니다. 내일은 아마 뭐 하한가 수준이면 충분히 팔릴 수는 있을 겁니다. 뭐 신라제는 3상대 거래가 터졌지만은 헬릭 스미스는 아마 내일 하한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최근에 뭐 유무상 증자도 크게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는 있다. 그러면 내일 과연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내일 하한가에 파느냐 하한가에서 벗어나서 낙폭을 축소할 때 파느냐 그런 관건이지 일단은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헬릭 스미스는 어차피 이제 뭐 임상 3상 뭐 통계로 보면은 임상 실패로 이렇게 했듯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한가 들어갔고 그래서 오늘 다른 바이오주들도 크게 좀 하락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제목처럼 바이오주들 역량 젠적 그렇죠? 왜냐면은 헬릭 스미스 임상 3상 결과 공개가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 해소라고 시장은 컨센서스처럼 인식되고 있었기에 신라젠이나 HLB의 임상 결과 공개 때와는 달리 이 바이오 섹터 내 다른 종목들의 추가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고 사료된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죠. 오늘 바이오주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아침에 크게 하락했다가 또 대부분 돌리는 모습입니다. 페트론이 뭐 한 4%, 레고캠 바이오가 한 3.6%, 에클론이 한 4% 정도, 셀리버리도 한 3% 정도. 그죠? 아침에 낮았다가 돌려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바이오주들이 바닥권 인식은 상당히 강하다. 아마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기법 강의 하면서 이 타이밍과 심리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차트 모양이라든지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 오늘 뭐 3.6% 좀 오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은 다른 헬릭 스미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은 확인했다. 헬릭 스미스 때문에 바이오주들을 전체적으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 파주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번째 발생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우리 손 ENF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 제가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갈 거다. 그래서 재료가 단발성 재료는 아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을 만지는 분들은 타고난 감각을 갖고 있는 내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손절을 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매매를 하자. 그 이유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가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가격대에 매수를 못하고 내가 매도하고 싶은 가격대에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때 못 사고 팔고 싶을 때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추격 매수와 추격 매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격 매수와 추격 매도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감각, 동물적 감각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이 테마주는 길게 가겠지만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매매하지 말자. 지금도 그 생각은 맞습니다. 오늘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번째로 발생을 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지만은 뭐 우송 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 4,200원대에서 지금 3,900원, 뭐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고점 대비하는 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뭐 하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마니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뛰어난 감각이 있는 분 아니면은 하지 말자. 하지만 이 재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수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거다. 그러면 사료주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나왔듯이 사료주는 우리가 이제 잠밥 해갖고요. 돼지를 키우는 비율이 10%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사료들은 오히려 좀 탄력이 약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돼지를 키우는 다른 업종들,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돼지 업종, 돼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돼지를 키우는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닭을 공급하는 그러한 쪽으로 오히려 수혜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뭐 하림이라든지 마니크라든지 뭐 사료주 빼고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 2020년 EV 매출 증가 본격화 대신증권에 나왔죠. 대신증권은 24일 삼성 SDI에 대해 2020년 전기차 매출 증가세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 증가할 걸로 받아서 목표 주가가 31만원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이것이 이제 삼성 SDI가 9월 20날이죠. 동부증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삼성 SDI 3분기 영업이익 2214억,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크게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이 전망치는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처음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소폭 낮아진다라는 표현이 있죠. 동부증권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조금은 하회, 그러니까 예상치를 여기 지금 보면요, 3분기 영업이익은 2083억으로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인 2차 전지주들이 계속적인 보고서가 나오는데 악재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일단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8월 달인가요? 지난달, 8월이죠. 지난달에 매출이 감소, 시장 규모가 작아졌다 그랬죠.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화재가 발생했죠. 그리고 연비 규제, 미국에서 연비 규제 할 거를 완화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지금 삼성 SDI도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에코프로 BM도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삼성 SDI 보고서, 긍정적인 보고서, 향후 미래에 좋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3분기 실적이 조금 하회할 거다.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 종목은. 바로, 실적 발표 전이나 발표하는 날. 실적이 생각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하고 사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예상치 한 수준, 지금 전망치가 낮았지만 낮아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한다면은 그 전에 매수를 한 데서 아직 3분기 실적 발표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이 전기차 주가가 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 모습이 최상일 겁니다. 뭐 더 안 좋으면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전기차 부분은 매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요, 전기차는 앞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단기 매매가 아니라 나는 길게 보고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격을 보고 일부 매수, 내가 전체 전기차, 2차 전지를 매수를 할 거다라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열을 매수할 여력이 할 거다라면요, 한 2나 3은 가격, 지금 거의 바닥권입니다.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또 뭐 한 30% 사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할 때 나머지 40% 채우는 그런 방법. 어차피 전기차는 지금 타이밍만 아니지 앞으로는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실적이 증가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 램시마 SC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시점. 어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나왔죠. 셀트리온, 램시마 SC 유럽 판매 다 왔다. 류마티즈 간전형 우선 공략. 이게 어제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24일 램시마 SC에 유럽 의약품청 승인 공고 의견을 획득한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의견을 밝혔다. 그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요,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제약이 나네. 셀트. 예, 이제 하늘에 나왔죠. 지금 이제 한 1,5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해서 17만원 내외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예,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네요. 뭐, 더 손해볼 건 없습니다. 예, 최근에 수급도 보면요,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현상이죠.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데, 그 물량의 대부분들이, 예, 기관과 개인들이 좀 받아주는 입장인데, 좀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이때 대량 거래, 지난 8월 초순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바닥은 확인했다. 이 저점은 깰 확률은 상당히 낮다. 하지만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집중적인 매도가 아니라 기관과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은 조금 이르지. 죄송합니다. 네. 좀 하지만 긴 흐름 봤을 때는 상승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 오늘 한번 분봉으로 볼까요? 한번 타이밍을. 그렇죠? 자, 우리가 아까 탕정에 13조 원 투자로 한다 해서 덕산 네오룩스와 그리고 SFA 주가를 봤는데, 그거는 오히려 높게 출발해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주소 흘러내렸죠. 근데 이 종목은요, 아까 말한 대로 헬릭 스미스의 악재 때문에 마이너스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래가 오히려 바닥권에서 크게 형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어느 정도 오늘의 저점이 형성이 됐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이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매수 가격대를 만약에 정한다면요, 이 저점을, 그러니까 이 저점, 오늘 저점이 얼마니까 16만 6천 원을 손절가로 정해놓고, 뭐 이 17만 원 밑에서 매수, 오버나이스도 뭐 해볼만 한 그런 수준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래가 바닥에서 많이 됐기 때문에 손절가만 16만 6천 원을 지키는 선에서 그 아래 17만 원 밑에서 매수 관점을 나서야 된다. 거래량도 오늘 지금 62만 주, 전일 거래량 88만 주죠. 뭐 어느 정도 전일 수준, 뭐 그게 크게 과하지 않는 그런 거래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조금 싸게 산다면 뭐 16만 8천 원 내외도 뭐 가능하겠는데, 아무튼 오버나이스로 셀트리온 한번 매수 관점으로 나서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 쭉 훑어봤는데요. 예, 저 종목 한번 봐야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큰 나와 있는 종목들을 봤고, 예,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메일 유업 휴재, 메일 유업과 휴재도 좋은 모습인데요. 근데 거래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나는 조금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뭐 휴재라든지 메일 유업 한번 뭐 매수 관점으로 노려볼 만한데, 너무 유동성이 작아서 그런 분들, 단기 매매 영역인 분들은 조금 제외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보고서가 계속 나오죠. 2020년 MLCC 12월 수익 향상이 있고, 오늘은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마이너스 한 1,000원인데 상승 추세, 계속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 주체 세력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 단순히 오늘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 되고 최근 단기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다라는 보시면 되면서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조정을 충분히 받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휴재이라든지 매일 유업 쪽이 아까처럼 뭐 유동성은 작아도 할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셨는데요. 뭐 주식 매매하면서 이 정보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뉴스 통째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뉴스, 오늘 금요일 나왔던 보고서라든지 종목에 대한,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무리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세력들이 팔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 즉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를 보고, 또 상승할 때 누가 매수를 하느냐, 이 종목의 주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서
타이밍, 충분한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타이밍 잡는 법은요, 지금 이제 화면에 좌측에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